미네소타를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토론토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와 충돌하면서 기체가 뒤집혔습니다. 승객들은 거꾸로 매달린 채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낡고 구시대적인 프로그램 사용으로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60세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돼 있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사업가가 총격으로 숨진 가운데 경찰이 전 남편을 포함한 5명을 관련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공동 자산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됩니다. 무정부주의를 추종하던 광신 집단의 우두머리와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발생한 5건의 살인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25% 관세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이달 말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4월 2일에 공개하기로 했던 자동차 관세 지침과 관련해서 수입차 관세는 25% 정도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는요, 이미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처럼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보편 관세 성격의 품목 관세이다 보니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승용차에 무관세를 적용받아온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가운데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압도적 1위가 자동차라서 이 관세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이 10% 관세만 물어도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 기아는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2배가 넘는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또는 그 이상이 될 거라면서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을 위한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아마 이달 말에 푸틴을 만날 거라면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다수 사망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전쟁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미군 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며 챗GPT, 제미나이 등 선두 주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xAI의 기술진과 함께 새 AI 모델 그록3 시연에 나섰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에 다녀오는 발사체 궤도를 보여달라고 명령하자 물리학 계산을 한 뒤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합니다. 머스크와 기술진은 자체 평가에서 수학 추론, 과학, 프로그램 코딩에서 경쟁자인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를 모두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see that the Grok 3 across the board is in a league of its own. Even its little brother, Grok 3 Mini, is reaching the frontier across all the other competitors. 또 웹과 X 플랫폼 정보를 교체로 수집하는 딥서치 기능도 선보였는데 머스크는 구글 검색보다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something that might take you half an hour or an hour of researching on the web or searching social media, you can just ask it to go do that and come back in 10 minutes later. 머스크 팀은 AI 훈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 20만 기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오픈 AI가 사용한 15,000개보다 많은 건데 후발주자인 만큼 더 많은 물량을 투입하는 추격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오픈 AI의 초기 투자자였지만 챗GPT 영리화 정책에 반발하며 재작년 자체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고 이번엔 6개월 만에 새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또 몇 달 내 그록3의 이전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다면서 딥시크의 오픈소스 전략에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간이 다가오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신규 공장 건립에 나서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366조 원 금융 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에 6조 원 가까이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설비에 신규 설비까지 더해 현지 생산량을 늘리려는 건데 이럴 경우 미국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위기를 유연하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 내 고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연간 10만 톤, 10억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은 미국의 관세가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중소기업에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관세 대응책과 대체 시장 발굴까지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무역 보험료도 9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 등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이든 기업이든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그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산 여력, 수출 여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미국 당국자와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곧 미국을 방문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착륙 직후 뒤집히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객기 안에서는 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기체에서는 불까지 붙으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쌓였지만 사고 당일은 맑은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 한가운데 여객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고 승객들은 뒤집힌 기체에서 비상구를 통해 활주로로 뛰쳐나오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네소타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에서 기체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박쥐처럼 매달려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When we hit, it was just a super hard, like hit the ground, and the plane went sideways, and I believe we skidded like on our side and then flipped over on our back. And when we got finished, it was I was upside down. Everybody else was there as well. 설상가상으로 기체에선 꼬리가 떨어져 나가고 불까지 붙으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고 거꾸로 매달려 있던 승객들은 직접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와 승무원과 구조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비상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충돌 당시 강한 충격으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re was no loss of life, and this is in due part to our heroic and trained professionals. 사고 원인을 둘러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핵심은 활주로에서 왜 비행기가 전복됐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공항은 앞서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상태였고 사고 당일에도 강한 눈바람이 예보됐던 만큼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활주로에서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지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활주로와 기상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공항당국은 미 교통안전위원회와 협력해 활주로에서 기체가 뒤집힌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알래스카에 이어 올해 들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네 번째 대형 항공사고입니다. 잇따르는 항공사고에 승객들 사이에서 비행 공포증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항공기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면서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서 360세 노인이 존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이 15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오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인구는 3억 9,800만 명인데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상 인구는 3억 4,100만 명으로 약 5,800만 명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50세 이상으로 등록된 인구는 134만 명을 넘고 200세 이상도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1950년대에 개발된 낡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오래된 오류가 계속 쌓이고 있고 특히 과거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부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1800년대나 1600년대로 잘못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360세 노인까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가 뱀파이어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냐라며 비꼬았고 데이터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700마일을 이동해 방화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켄트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새벽 펜실베니아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미시건주에 사는 21살 해리슨 존스를 살인미수와 방화 등 6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남성이 미시간에 사는 여성과 온라인 연애 중이었으며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존스가 이에 분노해 11시간 동안 700마일을 운전해 방화를 저지른 뒤 미시간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한 남성이 주택 뒤편으로 이동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났고 잠시 후 폭발과 함께 주택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당국은 계획적인 방화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일부 가족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극적으로 탈출해 6명이 대피했으며 주택은 전소되고 반려견 2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존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사업가가 청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전 남편을 포함한 5명이 체포됐습니다. 샌 버나디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낮에 자신의 가게 앞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토레스 사건의 배우가 전 남편 세르이오 레벨레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5명이 모두 전 남편의 사업과 연관된 인물들이며 수년간 이어진 이혼 소송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공동 자산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수개월 동안 토레스를 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당일 한 명이 토레스와 짧은 언쟁 끝에 몸싸움을 벌인 후 9발을 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추적해 지난달 3명을 먼저 체포했으며 추가 조사에서 전 남편과 또 다른 공범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지난주 나머지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5명 모두를 계획 살인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은 오는 3월 1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신 집단의 리더가 체포됐습니다. 멜랜드주 경찰은 광신 집단 지지안스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34세 잭 라소타와 회원인 33세 미셸 자이코 그리고 다니엘 블랭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정부주의 신념을 추종해온 지지안스는 지난해 1월 미 국경 순찰대 요원 데이비드 말랜드 피살 사건을 비롯해 벌몬트,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발생한 5건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지안스는 이 30대의 젊고 지적인 컴퓨터 과학자들로 구성된 광신 집단으로 무정부주의의 신념을 공유하면서 급진적 채식주의, 성정체성,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점점 변질되면서 갈수록 폭력성을 띠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리더인 라소타는 뇌의 양쪽 반구가 각기 다른 성별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를 죽이려 한다는 독특한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체포된 후에는 말을 하지 않고 머그샷 촬영도 거부하는 등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미 전역을 대상으로 지지안스와 관련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학교 내 괴롭힘을 줄이며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 시간을 포함한 모든 학교 운영 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반드시 끄고 학교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휴대폰 기기가 압수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의 혈당 모니터링과 같은 건강관리 목적, 번역 등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휴대전화 없는 학교 법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교육부도 오는 2026년 7월까지 유사한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폐쇄되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에빙턴 타운십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30분쯤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체 SPS 테크놀로지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4단계 경보로 격상해 밤새 70개 소방서가 투입됐습니다. 당시 건물 내 60명의 직원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saw all the engines coming down the street, like for a lot of them, like 15 or 20 fire trucks, and we knew it was something. So we looked out the window and saw flames, high flames and smoke and all that. It was huge. 당국은 화재가 공장 내 화학물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대기와 수질에서 유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연기와 분진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에빙턴과 젠킨타운 인근 학교들에는 모두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남동부 펜실베니아 교통청의 3개 지역 철도 노선도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범죄 전력이 있는 대규모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붙잡힌 한국인이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아이스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앞서 임 씨는 2019년 조지아주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로 이후 복역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습니다. 현재 임 씨는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에서 최대 6개월 내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자라도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나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지난 11일 한국에서 강제 추행과 신체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59살 불법 체류자 최 씨를 추방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한국인 2명을 강제 송환한 바 있습니다.
UCLA 캠퍼스 근처에서 음식 배달 기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UC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1시쯤 웨스트우드 지역의 노스레인에서 UCLA 여학생이 배달 음식을 받던 중 배달 기사가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캠퍼스에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용의자는 50에서 60대 남성으로 키가 작고 수염이 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낯선 배달 기사를 만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용의자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합니다.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재개됩니다. 수사 검사는 모두 12명으로 7명은 서울에서, 5명은 창원에서 각각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소속은 되지만 명태균 씨 의혹 사건만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사팀이 확인할 핵심 의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해주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다음 날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이뤄진 김 여사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도 앞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넉 달간 소환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언제 불러 조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힙니다. 수사팀이 서울로 옮기면서 수사가 새 국면에 들어섰지만 윤 대통령 부부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검찰이 실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오늘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하는데요. 검찰이 조사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 과거 특혜 조사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조사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천 과정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 기류입니다.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소환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7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검사들이 피의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서 조사에 앞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휴대폰을 소지한 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후 김 여사의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수사팀 역시 이런 전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김 여사 조사는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인인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피의자,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를 건지 등 선결 과제도 적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기소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소환 조사는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통합과 포용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곳곳에서 엇박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주자 플랫폼인 희망과 대안포럼 출범식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영상 축사를 보냈고 전당대회 비명주자였던 김두관 전 지사, 지난 총선 이른바 비명행사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이 부정하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권 교체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는 분들도. 같은 날 친문계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함께 국회를 찾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유승민, 심상정 등 민주당 박 정치인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반발하자 검토만 했었다고 정정하며 해당 정치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어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까지 아우른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올라서겠다며 비명계 주자들이 젠걸음을 하고 있지만 저조한 지지율과 빈약한 당내 기반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주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단계에 대한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가자지구에 헤즈볼라 모델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군사력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사르 장관은 가자지구가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달 19일부터 단계적 휴전을 시작했지만 양측이 상대방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2단계 휴전 논의가 지연됐는데요. 하마스는 오는 20일 인질 시신 4구를, 22일 생존자 3명을 각각 이스라엘에 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이동식 주택과 중장비 반입을 허용하는 대신 22일 생존 인질 6명을 풀어줄 것을 하마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건물 3층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4일 멕시코에서 13살 여중생 파티마가 3층 건물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파티마가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주장이 나와 멕시코시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를 지시했고요.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티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88세로 고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 폐 일부를 절제한 이후 겨울철이면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아왔는데요. 이달 초부터 기관지염에 시달리던 교황은 지난 14일 검사와 치료를 위해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8일 성명을 통해 흉부 CT 촬영 결과 교황의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황은 양호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교인들이 회복을 위해 기도해준 데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일요일인 오는 23일까지의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남미 볼리비아에서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수백 미터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라파스 남쪽 포토시와 오르로를 잇는 다리를 건너던 버스가 800m 아래 협곡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구분도로가 많은 산악지대로 사고 차량은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였습니다. 볼리비아의 구불구불한 산악도로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악명이 높은데 매년 평균 1,40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육군 장병들의 밥값을 몰래 계산하고 호련히 떠난 중년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에게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에서 순대국밥 계산해진 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군 장병의 부모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지난 16일 동기들과 외박을 나온 아들이 순대국밥을 먹고 돈을 내려 하니 이미 결제가 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 중년 남성이 밥값을 대신 결제했다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냐는 물음에 남성이 그렇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식당을 떠냈다고 말했는데요. 아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자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밥값을 계산하겠다면서 남성에게 감사를 전했고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며 군 복무 중인 국민 모두의 아들들 힘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 쌓인 경사로를 차가 내려갑니다. 주행하는 건지 미끄러지는 건지 애매하죠. 앞에는 주차된 차와 사람들이 있는데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요. 놀란 사람들 차를 피해 달아납니다. 급히 핸들을 돌려보지만 주차선 밖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영상 제보자는 누니와 스노우 타이어까지 장착했지만 스키장 주차장 진출입로에 제설이 제대로 안 돼 미끄러졌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스키장은 50대 50 과실을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스키장도 잘못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도 잘못이 커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누군가 난데없이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도와주는 사람도 말리려는 사람도 없었던 모습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 여성이 음식을 주문하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성큼 나타난 남성이 여성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더니 손으로 여성의 얼굴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갑작스러운 폭력에 놀란 여성, 식당 안쪽으로 몸을 피하고는 다가오지 말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요. 험악한 분위기에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도 멀찌감치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건물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 여성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며 결국에는 건물 밖으로 쫓아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여성이 노숙자처럼 보여서 폭력을 가한 건 아닌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해고까지 요구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겠죠. 지구 반대쪽 싱가포르에선 가슴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손엔 봉지를, 한 손엔 음료를 든 아이.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더니 뜨거운 햇볕 아래 일하고 있는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건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근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335 점심을 먹던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선한 영향력이 전해졌는지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른들은 손을 흔들면서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이 아이는 무더운 날씨에 땀에 흠뻑 젖은 현장 근로자들을 보고 곧장 근처 가게에서 음료를 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의 배려심이 보기 좋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 아이에게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